자, 이번 시간에는 2주차 두 번째 과정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릴 도면을 먼저 한번 그림상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릴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1번 형상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할 건데요. 자, 1번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작업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에 대한 작업 순서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바닥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바닥에다가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 사각형을 요만큼 먼저 돌출을 시킬 겁니다. 두 번째는 사각형 윗부분에다가 또 다른 사각형, 사각형 위에다가 또 다른 사각형을 만들어서 그 사각형만큼만 이렇게 돌출 형상으로 사각형을 또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이번에는 앞쪽입니다. 앞쪽에 또 다른 사각형을 만들어서 이 사각형만큼만 잘라낼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모서리 부분입니까? 자, 모서리 부분에 자, 이렇게 라운드, 자,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깎아주는 기능을 쓸 겁니다.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깎아주는 기능을 쓸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에 원, 자, 이렇게 이 부분만큼만 구멍을 뚫어서 나머지 전체 복사하는 기능으로 순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순서대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뭐 돌출이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R 값을 가지는 라운드, 둥글게 깎아주는 라운드 기능, 그리고 이제 구멍 생성입니까? 원 그린 다음에 구멍을 뚫어주는 기능, 그리고 이렇게 만든 구멍들을 전체적으로 복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쭉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인벤터.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작업했던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을 띄워서 새로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할 건지에 대한 작업, 즉 standard.ipt를 선택을 하고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부품 작업을 할 수 있는 화면상으로 화면이 전환되었고요. 먼저 저는 바닥에다가 사각형을 그려서 돌출 작업한다 그랬으니까 스케치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D 스케치 시작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어디다가 그림을 그릴지 먼저 체크해야 되는데, 스케치 시작 버튼 누른 다음에 저는 XY 평면을 클릭합니다. 즉 사용자가 선택한 XY 평면에 처음 스케치를 그려라 라고 체크했고요. 자, 여기서 필요한 부분인 사각형, 자, 이제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기능을 실행한 다음에 0,0,0 모델링 원점을 기준으로 클릭, 또 다른 점을 클릭해서 사각형 하나를 대충 그렸고, 대충 그려진 이 사각형을 기준해서 치수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각형에 대한 가로 길이를 입력할까요? 자, 왼쪽 선을 클릭하고, 그리고 오른쪽 선을 클릭하고 숫자가 들어갈 위치를 클릭해서 사각형이 만들어질 위치를 체크합니다. 이때 가로 길이 값을 입력합니다. 자, 사각형 하나가 완성되었고요. 이번에는 화면을 좀 줄여가지고 좀 축소시킨 다음에 이 사각형에 대한 세로 길이를 마찬가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로 길이는 위쪽 선을 클릭하고 아래쪽 선을 클릭하고 그에 따라서 숫자가 들어갈 위치를 찍은 다음에 이 사각형에 대해서 세로 길이 값을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 길이까지 입력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스케치를 작업했고 치수 기입까지 끝났습니다. 스케치 작업과 치수 기입까지 끝났으면은 우리는 스케치를 마무리하고 돌출 작업을 진행토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자, 화면을 그죠? 축소 좀 시키고 이동시키고 휠 마우스와 시프트 키를 눌러서 화면을 이렇게 전환시킨 다음에 이 형상에 대해서 먼저 돌출, 익스트루드 작업을 실행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프로파일은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익스트루드가 실행되었고요. 두 번째는 기본값 방향인지 반전 방향인지 돌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기본값 위쪽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높이를 입력하는데 높이 값은 여기서 봤을 때 저는 처음에 12만큼, 자, 12만큼 먼저 높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출 높이 12를 입력하고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OK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 꼭지점 클릭할까요?
그러면은 모델링 형상이 하나 완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는 위쪽에다가 또 다른 사각형을 그려서 그 형상을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2D 스케치 시작 버튼을 이용해서 윗면을 그림을 그릴 윗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사각형입니까?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첫 번째 대략적인 점을 클릭하고 두 번째 대략점인 점을 클릭해서 사각형 하나를 대략적으로 작업했고 이 사각형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에 대한 전체 가로 길이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사각형에 대한 전체 가로 길이를 입력하다 보니까 사각형이 한쪽으로 치우쳐졌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도면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60이라는 값밖에 없지만 이번에는 이 사각형에 대한 위치 치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 치수는 예를 들어서 왼쪽 선부터 왼쪽 모서리까지 이 두 개 사이의 거리 값을 우리는 계산을 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치수는 전체 사각형 가로 길이가 136이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60이라는 치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 나누기 2를 했을 때 이 사각형에 대한 간격값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가 직접 계산을 해서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3차원 CAD에서는 자동으로 파라메트릭 변수값들도 같이 확인하기 때문에 사칙 연산값이 입력됩니다. 예를 들어서 괄호 열고 전체 가로 길이가 136인데 마이너스 중간에 60을 빼고 괄호 닫기 합니다. 그리고 양쪽 두 군데 위치를 해야 되니까 나누기 2 라는 사칙 연산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별도의 값을 계산하지 않고 자동 계산된 값들을 입력하면서 스케치가 완성되었고요. 이게 완성되었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를 해서 다시 3차원 작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한 상태에서 조금 전에 했던 돌출 작업을 클릭하면은 자, 여기서도 물어보죠. 처음에 프로파일 선택이라 그래서 어떤 영역을 3차원으로 만들지 프로파일 영역을 선택하는데 조금 전에 작업했던 사각형 안쪽 영역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방향은 기본값 방향 위로 뽑을 건지 반전 방향 밑으로 내릴 건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위쪽 방향으로 뽑았고요. 그때 거리 값은 얼마를 줄 거냐면은 전체가 16, 전체 높이가 16이죠. 전체가 16인데 우리가 처음에 12만큼 올렸으니까 나머지 만큼만 올릴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값을 4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형상은 기존 형상에서 결합하는 형상으로 작업할 겁니다. 그래서 결합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두 번째 형상이 작업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형상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세 번째 형상은 형상 앞부분에다가 또 다른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다른 그림에 대한 치수를 보니까 자, 사각형 형상 앞쪽이죠. 앞쪽 부분에 자, 앞쪽 부분에는 거리가 48이고 높이가 4라는 사각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다가 또 다른 스케치를 할 겁니다. 2D 스케치 시작 버튼 이용을 이용해서 앞쪽 면을 선택하고요. 그림을 그릴 앞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앞면을 기준해 가지고 사용자는 또 다른 스케치를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할 건데 대략적인 지점을 클릭하고 또 다른 대략적인 지점을 클릭해서 사각형 하나를 대충 그린 다음에 이 사각형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사각형의 전체 가로 길이를 입력합니다. 왼쪽 선부터 오른쪽 선까지 치수를 입력하는데 그때 치수를 지금과 같이 입력을 했고요. 이번에는 사각형에 대한 높이 치수를 입력합니다. 아래쪽 선부터 위쪽 선까지 사각형의 높이 치수를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각형이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각형에 대한 크기 치수만 있지 아직까지 위치와 관련되는 치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 관련되는 부분은 앞전에서 작업한 거랑 비슷하게 어떻게 왼쪽 모서리부터 클릭 왼쪽 선까지에 대한 이 거리값 도면상에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설계 데이터를 뽑아내려면은 이런 숫자들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한 거리값을 입력할 겁니다. 자, 이때 조금 전에도 전체에 대한 계산값을 입력을 했듯이 여기도 계산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즉 괄호 열고 전체 사각형에 대한 거리는 136입니다. 마이너스 중간에 사각형만큼만 빠졌으니까 48로 빼고요. 괄호 닫고 양쪽 두 군데가 있으니까 나누기 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누르면은 자동 계산된 값이 스케치 부분에 입력이 되면서 스케치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을 다 했으면은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해서 방금 작업한 이 사각형만큼만 이번에는 돌출로 잘라낼 겁니다. 해서 돌출 기능을 실행합니다. 돌출 기능을 실행하신 다음에 먼저 물어보는 게 프로파일 선택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프로파일 선택은 돌출할 영역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각형 안쪽 부분을 클릭할 겁니다. 바깥쪽을 뽑을 게 아니고 안쪽 부분을 뽑을 거니까 사각형에 대한 속내부 안쪽 영역을 클릭합니다. 자, 클릭을 했고요. 두 번째는 돌출 방향인데 지금은 이 사각형 영역을 결합하는 게 아니고 잘라낼 거기 때문에 기본값 방향 앞쪽이 아니고 반전 방향 뒤쪽으로 돌출 방향을 바꾸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때 거리값, 자, 이때 거리값을 지금부터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각형 부분을 얼만큼 자를 건지에 대한 그 거리값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우리 기존에 만들었던 첫 번째 형상에 대한 전체 폭이 전체가 얼마냐면은 82거든요. 그래서 이 형상이 이렇게 쭉 잘려져 나가면서 이때 길이 값은 82를 줘도 되고요. 자, 82를 입력하면은 여기까지 돌출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체를 다 자를 거기 때문에 82보다만 값을 크게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 지금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작업들을 다 내가 작업을 자를 거다라고 작업을 다 했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값을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지만 자, 여기서는 어떤 옵션이 있냐면은 전체 관통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전체 관통을 클릭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별도의 값을 지정하지 않아도 전체 관통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출되어라, 무한대 돌출되어라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전체를 다 만들 거면은 굳이 거리값을 입력하는 게 아니고 전체 관통을 클릭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돌출에 대한 범위를 잡아주는 그런 개념이고요. 네 번째 부울 쪽 보겠습니다. 자, 결합이라는 부분은 처음 형상에서 지금 형상을 결합할 거다. 하나로 합치는 부분이 결합이라는 부분이고 잘라내기는 지금 형상을 처음 형상 기준에서 빼버린다, 잘라낸다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은 잘라내기로 체크를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 영역이 요거만큼 잘려져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을 회전시켜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에 대한 결과도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작업하면은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작업할 거냐면은 자, 사각형 측면에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자, 사각형 측면에 이렇게 R14라고 그래서 둥글게 깎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R이라는 부분은 무슨 뜻이냐면은 R은 라운드에 대한 약자라고도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하셔도 되고 또는 실질적인 R은 우리가 제도에서는 도면을 해독할 때는 반지름 값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둥글게 깎여 있는 부분은 반지름 값이 14라는 부분입니다. 즉 14만큼만 둥글게 깎는다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는 둥글게 깎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터에서 보시면은 목깎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목깎기라는 기능이 사용자가 선택한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목깎기를 실행합니다. 자, 목깎기를 실행하니까 처음 물어보는 게 모서리거든요. 그래서 모서리 부분을 사용자가 선택하는데 즉 둥글게
깎을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서리, 자 사용자는 여기 모서리와 그리고 여기 모서리와 그리고 여기 모서리 그리고 안쪽에 보이는 이 모서리, 즉 네 군데 모서리를 선택을 했고 그에 따라서 반지름 값을 입력합니다. 반지름은 도면에 나오는 14만큼만 내가 라운드 처리하겠다. 반지름 값을 둥글게 깎겠다 라고 해서 14만큼 이렇게 입력을 하셨고,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는 기능까지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깎았다면은 이제 다음 작업은 안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자, 이제 이 구멍을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구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케치에서 원 그린 다음에 돌출로 잘라내는 형상으로도 같이 확인하면은 쉽게 구멍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이 원 자체를 돌출로 자를 게 아니고 드릴 가공으로 구멍을 뚫는다라고, 구멍을 생성한다라고 봤을 때 이제부터는 이제 돌출 작업이 아닌 드릴 작업을 제가 작업을 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드릴 작업을 하기 위한 부분이 바로 구멍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이 구멍에 대한 크기를 보니까 여기 4-파이 11로 적혀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4-파이 11 적혀 있는 부분은 저 앞쪽에 4라는 부분은 바로 개수죠. 그래서 개수 4개라는 뜻입니다. 즉 구멍이 4개가 있다는 뜻이고, 뒤쪽에 나오는 파이 11은 이 구멍에 대한 지름 치수, 파이는 지름과 관련되는 기호니까 지름 11짜리 구멍이 총 4개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요거에 대한 구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벤토로 가서, 자 이제 여기다가 구멍을 뚫을 건데, 우리 보통 자 실질적인 3차원 그 실물 형상입니다. 실물 형상에서 사용자가 드릴 가공을 한다 그러면 작업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먼저 펀칭 도구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을 위치에 간략하게 펀칭을 때립니다. 그런 다음에 구멍 작업을 이제 드릴 작업하거든요. 그럼 인벤터에서도 똑같습니다. 사용자가 펀치를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벤터에서는 먼저 점을 하나 생성하고요. 그렇게 생성한 점에 대해서 구멍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점 작업을 할 겁니다. 2D 스케치를 실행합니다. 2D 스케치를 클릭한 다음에 자, 사용자가 작업할 스케치면을 선택을 해주는데, 즉 구멍이 만들어질 위치는 여기 윗면입니다. 또는 구멍이 만들어질 위치는 여기 윗면입니다. 그래서 윗면을 하나 선택을 딱 합니다. 자,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친절하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노란색 점들이 발생하는데, 이 노란색 점은 아까 보셨던 우리 라운드 목깎이였죠. 목깎이를 하게 되면은 그 목깎이에 대한 중심점이 자동으로 발생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중심점에다가 스케치 점을 생성해 줄 겁니다. 그래서 스케치 점을 실행하시고, 점을 어디다가 생성할 거냐면은 라운드 중심점을 클릭을 하면은 그 중심점에 또 다른 점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멍이 만들어줄 위치를 체크하신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을 생성한 다음에 물론 다른 쪽에도 동일하게 점을 생성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그냥 점 하나만 생성하고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스케치 점을 기준해서 이제부터 드릴 작업할 건데, 자, 드릴과 관련되는 작업은 위쪽에 보이는 구멍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구멍이라는 기능을 실행을 딱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그 점 위에 자, 점이라는 부분에 자동으로 구멍이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사용자가 어떤 구멍을 만들 거냐면, 첫 번째 구멍 위치 볼까요? 위치는 앞에서 생성했던 점이 자동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구멍에 대한 모양은 일반적인 단순 구멍입니다. 즉 세 번째 나와 있는 나사 구멍이 아닌 첫 번째는 단순 구멍이고요. 시트를 보면은 사용자는 카운터 보호 모양을 만들 건지 아니면은 카운터 싱크를 만들 건지 이런 모양들을 체크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일반적인 없음, 그냥 일반적인 구멍입니다. 없음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구멍 모양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카운트 보호 모양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구멍을 생성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없음이라고 체크했고요. 그런 다음에 종료, 즉 구멍에 대한 깊이입니다. 이 구멍 깊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윗면부터 바닥까지 완전히 뻥 뚫어주는 그러한 구멍이다 보니까 종료에는 구멍에 대한 깊이를 주는 대신에 전체 관통을 체크해서 구멍이 다 뚫려라 라고 체크했고요. 방향은 기본적인 방향 아래쪽으로 구멍을 뚫겠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멍에 대한 지름 볼까요? 자, 지름, 구멍에 관련되는 지름을 체크해서 구멍 지름값 11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 11만큼 이렇게 구멍이 생성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구멍이 지금처럼 생성이 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지금 만든 구멍을 전체적으로 복사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생성한 구멍을 자, 마찬가지로 위쪽이랑 오른쪽이랑 왼쪽에도 똑같이 스케치해서 점을 생성하고 동일하게 구멍들을 쭉쭉 이렇게 수동으로 작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결과만 똑같으면 되니까. 그런데 동일한 모양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간략하게 우리는 복사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복사가 패턴, 인벤터에서 말하는 패턴 중에 어떤 패턴이냐면은 직사각형 패턴입니다. 즉 가로 방향 개수와 세로 방향 개수를 입력하면서 전체적으로 복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사각형 패턴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패턴 기능 실행하니까 먼저 물어보는 게 피처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피처는 어떤 형상을 복사할 건지 복사시킬 형상을 선택하는 게 피처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구멍이었나요? 자, 구멍을 선택하셔가지고 선택한 구멍을 복사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작업 트리에서 구멍, 여기 나와 있는 이 구멍을 클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피처는 예, 작업 트리에 나오는 구멍이나 형상의 구멍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상에 있는 구멍을 피처로 선택을 딱 합니다. 그럼 피처로 선택됐고요. 자, 이번에는 방향 1번과 방향 2번을 볼 건데 간략하게 뭐 예를 들면은 방향 1번은 복사시킬 가로 방향, 방향 2는 복사시킬 세로 방향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뭐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은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니까 사용자는 방향 1번이라는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그래서 가로 방향에 해당되는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가로 방향이라 그러면은 뭐 X 방향 할까요? X 방향과 관련되는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즉 모서리는 여기 모서리 또는 여기 모서리 또는 이 모서리 이런 모서리들을 선택을 해서 방향 1에 대한 그 방향성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모서리를 하나 딱 클릭을 하면은 선택한 모서리를 따라서 구멍이 복사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화살표가 나오거든요. 이 화살표는 바로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X방향 화살표로 복사가 되는데 예를 들면은 방향 1번에 있는 반전 버튼을 누르면 마이너스 X방향 한 번 더 클릭하면은 플러스 X방향 방향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개수 전체 몇 개를 만들 건지에 대한 개수를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선택한 가로 방향 X 방향에 대한 개수만 나타냅니다. 즉 자신을 포함한 전체 개수는 두 개가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간격을 입력합니다. 이때 간격은 지금 보시는 구멍과 구멍까지의 사이 간격이기 때문에 이때 사이 간격 값을 입력을 하면은 이만큼 복사가 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먼저 그래서 X 가로 방향에 대한 복사를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방향 2번을 클릭해서 Y 방향, 이번에 방향 2번을 클릭해서 Y 방향과 관련되는 복사에 대한 방향성을 선택할 겁니다. 즉 모서리를 선택하거든요. 방향 2번은 세로 방향의 모서리 또는 Y축 방향의 모서리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모서리, 뭐 여기 모서리든 이 모서리든 또는 여기 모서리든 이 모서리든 상관없는데 해당되는 모서리를 하나 딱 찍어주면은 그 모서리를 따라서 복사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물론 사용자가 화살표 방향이 현재 플러스 Y 방향인데 나는 마이너스 Y 방향에서 아래쪽으로 내리고 싶다 할 때는 반전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릴 건지 반전해서 위로 올릴 건지 이렇게 방향성을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개수 입력합니다.
여기 나오는 개수는 단지 그냥 y 방향에 해당되는 개수입니다. x 방향 개수가 아닌 y 방향의 개수를 입력합니다. 전체 두 개를 입력합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전체 두 개가 복사되고요. 그에 따라서 간격값, 즉 구멍과 다음 구멍까지의 y 방향 간격을 입력합니다. 이때 간격값을 도면을 참고해서 간격을 입력해 주면은 이렇게 도면 작업이 형상이 완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미리 보기 형태에서 이 모양이 맞다 그러면 마지막에 확인 버튼 눌러서 형상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형상 작업이 맞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형상을 사용자가 제대로 그렸는지 또는 치수를 올바르게 넣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형태를 한번 체크를 할 건데, 그때 체크를 하는 부분 중에 좀 손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형상에 대한 재질을 입력해서 물성치 값을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즉 요놈에 대한 질량을 체크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질량 체크하는 부분은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서 제일 위에 보시면은 부품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뒤에 숫자는 아마 뭐 그 각 개인들마다 숫자는 다르게 표시가 되지만 앞쪽에 있는 부품이라는 글자가 있으니까 부품이라는 글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I Properties 값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I Properties 창이 떴을 때 오른쪽에 있는 물리적이라는 탭을 클릭하시면은 위쪽에 재질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는 이 모델을 어떤 재질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먼저 재질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질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이 재질은 여러분들이 뭐 철이라든지 또는 뭐 티타늄이라든지 또는 다른 쪽 재질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알루미늄, 저는 알루미늄 6061이라는 재질을 입력을 했다라고 적용했다라고 했을 때 이 모델에 대한 물성치 값 중에 질량을 보니까 0.354kg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현재 보시는 이 값에 대한 면적값이 나왔고 최적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무게 중심은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그림을 그렸는지에 따라서 아마 이 값은 저랑 다르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쪽에 있는 알루미늄 재질을 입력했을 때 질량, 면적, 최저값은 이와 유사한 데이터, 이제 이 값과 거의 근사치되게 값이 나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어진 도면 치수대로 작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값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1번 형상이었죠. 1번 형상에 대한 모델링 작업을 한번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작업을 다 하신 분들은 이 형상을 인벤터 형상을 꼭 저장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조립을 하기 위한 형상으로 같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